절대 지치지 않는 몸이라 유형별 증상별 운동법에 대해서 나카나 제임스 슈이치는 일본 유명 프로 운동선수 올림픽 선수들의 피지컬 트레이너이자 스포츠 장애 및 부상 예방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25년의 현역 최강 전문가다. 문혜원은 가톨릭 대학교 일본어과 이렇게 공부를 하셨네요. 지치지 않는 몸을 어떻게 할까요? 절대 지치지 않는 50가지 비결 등등. 운동으로 피로해소. 왜 피곤해지는 걸까? 피로해소, 수면, 마음의 피로, 통증, 근육통. 왜 피곤해지는 걸까?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한다. 코로나 시대에 금세 피곤하다. 프롤로그에서 금세 피곤해지는 증상은 나이 탓이 아니라 체력이 저하되어 생긴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가까운 지인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피로 원인은 체력 저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절감히 느낍니다. 지인은 도쿄에 위치한 대기업에서는 28세 미혼인데 원룸 아파트에 혼자 사는 그는 코로나 시대에 되면서 허리 통증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늘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체중도 5kg 이상 늘었는데 어찌일지 모르겠다며 내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원격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인은 주로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며 코로나 상황으로 출근한 날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재택근무 중에서 거의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서 일하며 식사는 주로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원래 외출을 자주 하는 않는 편이라 집 밖에 나가는 일도 드물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걷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스마트워치로 걸음수를 측정해 보라고 했습니다. 재택근무를 측정한 걸음수는 하루 평균 200보 정도였습니다. 20대 남성의 하루 평균 걸음수가 약 8,000보인데 4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재택근무 중에 산책이라도 하지 않으면 걸음수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운동하는 습관도 없을 뿐더러 지금은 연애도 하지 않아 휴일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게임에 몰두하고 밤늦은 시간에도 졸릴 때까지 게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금세 피곤해지는 몸이 되고 말았다. 지인은 밤늦게 게임을 해서 금세 피곤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군요. 활동 부족으로 몸이 쉽게 지치기 때문에 재택근무로 걸음수는 40분의 1로 줄었다. 걸음수가 확 줄어버리니까 근력과 스태미나를 기르자. 생활활동으로 소비되는 에너지. 출퇴근이나 집안일처럼 일상이 자연스럽게 이루는 생활활동을 소비하는 니트라고 합니다. 니트는 exercise, activity, 데몰, 제니시스. 이는 하루 에너지 소비량이 2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재택근무하면서 바뀐 생활 패턴으로 하루 걸음수가 200보 정도에 그치면 니트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하는 칼로리마저 줄어들어서 체중이 금세 늘어난다. 바로 코로나 비만이다. 살이 찐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걷기를 비롯해서 서서 활동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150분이나 적다는 보고가 있다. 게다가 운동하는 습관이 없어서 하루 걸음수가 200보 전후에 거치는 생활이 이어지면 근력과 스태미나가 떨어진다. 근력의 원천이 되는 근력 스태미나의 원천이 되는 전신 지구력은 활발하게 활동해야 비로소 유지된다. 활동량이 저하되면 근력과 전신 지구력은 급격히 감소된다.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의 하루 에너지 소비량은 재택근무로 하루 평균 이렇게 비만이 일대하고 살이 쪄서 몸이 무거운 데다 근력과 전신 지구력까지 줄어드니 같은 일을 해도 당연히 금세 지치고 만다. 체력이 향상되면 쉽게 지치지 않는다. 체력이 향상이 되면은 신체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높이고 체중을 줄이면 신체 나이가 젊어진다. 40대 후반에 신체 나이가 60대였던 분도 꾸준히 운동을 하니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도 젊은 40대 초반으로 바뀌었고 가족과 친구들이 예전보다 날씬하고 더 젊어 보인다고 해요. 운동을 시작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신체 나이가 젊어져서 뿐만 아니라 웬만해서는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도 많다.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운동을 하면 체력이 향상되어서 피로를 덜 느낀다. 나이를 거슬러 젊어진 기분마저 느끼게 된다. 피로해소인자를 활성화한다. 피로인자와 피로해소인자. 피로의 두 번째 원인은 일정하지 않은 수면 패턴이 있다. 체내에는 피로를 일으키는 물질과 피로를 해소하는 물질이 있다.
피로 인자가 쌓이면 그것이 자극이 되어 피로 해소 인자가 생긴다. 피로 해소 인자가 있다. 피로 인자와 피로 해소 인지 균형이 필요하다. 피로 인자와 피로 해소 인자가 따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같이 그래 일상생활 중에서 활동량을 늘려서 수면을 조절하자. 재택근무 중에서 하루 활동량이 줄어들면 피로 해소에 중요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일찍이 소풍이나 운동회로 종일 움직인 날보다 더 푹 잤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몸은 일상생활 중에서 깨어있는 시간이 길고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졸음이 몰려온다. 반면에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별로 졸리지 않은 탓에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피로가 덜 쌓인다. 수면을 충분히 취해서 피로를 해소하려면 나의 지인처럼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는 대신에 일상생활 중에서 활동량을 적절하게 늘리고 기상시간을 정해서 수면을 관리해야 한다. 오랫동안 앉아있지 않는다. 밀킹 액션을 촉진한다. 몸이 피곤해지는 세 번째 이유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재택근무나 게임 등을 하느라고 앉아있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면 몸은 금세 피곤해진다. 밀kiểm, 종아리와 허벅지, 하반신 근육이 말초 혈관에 모여있는 혈액, 림프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순환작용이다. 심장 아래 부위를 순환하는 정맥혈과 림프액은 중력을 거슬러 심장까지 올라와야 하는데 이때 밀킹 액션이 필요하다. 다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말도 이와 같이 관련이 있다. 혈액과 림프액의 원활한 체내 순환은 피로인자와 피로해소인자의 균형 조절에도 중요하다. 장시간 앉아있다 보면 밀킹 액션이 충분하지 못해서 피로해소가 더뎌진다. 앉아있을 때는 다리로 이어지는 고관절 부위가 꺾인 상태가 되어 혈액과 림프액 순환이 정체되기 때문이다. 근육수축 시, 이완 시, 재택근무 중에는 주기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걸으며 밀킹 액션을 촉진하자. 고관절을 펴기만 해도 피로해소에 도움이 된다. 피로해소의 효과적인 세 가지 방법은 피로를 해소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자. 운동선수 매일같이 격렬한 운동을 실시한다. 체력 저하로 몸이 지칠 일은 없지만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만큼 피로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는 트레이닝을 제도했던 운동선수들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보았다. 특히 무엇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세 가지 꼽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책의 출판 SB 크리에이티브 편집부 영업부 마케팅에서 일하는 직원 47명을 대상으로 설문했고, 첫째는 피로 해소 효과가 있다고 느낀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종류가 무엇이든 다양한 방법을 활용 편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사지처럼 타인에게 맡기는 방법 대신에 수면, 입욕, 스트레칭, 식사 등 자기 주도로 피로를 해소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또 SB 크리에이티브 출판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가지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고자 할 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지금까지 피로 메커니즘을 대략적으로 짚어보았다. 일정부터는 구체적인 테마별로 지치지 않는 몸 만들기 방법을 안내하겠다. 수면, 입욕 같은 거 지치지 않는 몸 만들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춘다 라는 거죠. 시승하부의 피로를 막는다. 시승하부 자율신경을 조절한다. 스스 걷기, 달리기, 스트레칭, 덤벨 운동 같은 활동은 이렇게 하자라고 의식해서 실시한다. 이 역할은 운동신경이 담당한다. 반면에 호흡, 체온 유지, 혈액순환, 소화나 흡수, 혈압 조절 같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명 유지기는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며 자율신경이 담당한다. 운동신경이 잠들인 동안에 활동하지 않지만 자율신경은 잠들인 동안에도 활동한다. 수면 중에서도 호흡이 멈추지 않고 혈액의 전신이 돌며 소화나 흡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자율신경 덕분이다.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계속 활동하는 자율신경에는 피로가 쌓이기 쉽다. 자율신경의 중추라고 불리는 뇌의 시상 하부의 피로를 억제하는 일이야말로 피로해소의 중요한 열쇠다. 피로의 가장 큰 원인은 나쁜 물질로 알려지는 활성산소다. 몸을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자율신경은 산소 원활히 공급되도록 작용한다. 호흡으로 인체에 들어온 산소의 약 2%는 나쁜 활성산소로 바뀌는 것인데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는 피로의 원형이다. 활성산소로 성체가 세포에는 노폐물이 분비된다. 이 노폐물은 피로 인자라는 물질을 유도한다.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는 물질은 피로 해소 인자다. 피로를 해소하려면 반드시 자율신경을 조절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자율신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은 교감과 부교감이라는 두 가지 계통으로 이루어진다. 이중집에 교감과 이완과 이렇게 심박수로 해서 교감과 부교감에 이렇게 두 가지가 시소 같은 이것을 부교감신 측정을 해서 맥박을 통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면 교감신경을 억제해주는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중요하다. 부교감신경은 나이가 들면서 작용이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다. 중년, 장년층의 나이부터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에 주의해야 한다. 심박수, 맥박 측정을 한다. 기분을 여유롭게 유지하며 몸에 힘을 뺀다. 숨을 들이쉴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숨을 내쉴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와 맥박은 천천히 뛴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 단계는 심박수 맥박을 때 손목을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두고 여유로운 기분으로 편안히 쉬고 5초에 걸쳐 숨을 들이쉬고 5초에 걸쳐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맥박 측정을 해봤는데 심박수는 스마트워치나 러닝워치로 측정하는데 맥박을 재려면 손목을 바꿔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기분 안정을 유지할 때 측정을 해본다. 몸에 들어가는 힘 빼기. 몸에 들어가는 힘만 빼도 보통 심박수 맥박은 천천히 뜬다. 긴장이 이완돼서 교감신경의 작용이 약해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느끼게 된다. 5초에 걸쳐 숨을 들이쉬고 5초에 걸쳐 숨을 내쉰다. 5초. 자율훈련법으로 자율신경을 조절한다. 자율훈련법을 통해서 상태를 스스로 조절하자. 앞에서 이야기한 심박수 맥박에서 자율훈련법, 스스로 손발의 무게, 온기, 심장박동, 호흡 리듬을 의식하며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다. 요하네스 슐츠가 1932년 체계하였고 캐나다의 심리학자 볼프 루트가 새롭게 구성했다. 이 훈련법은 자율신경을 조절해서 긴장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도 들어준다. 일본 분쿄대학 심리학과와 이시하라 이치 교수는 자율훈련법을 실시하면 혈압이 내려가고 이완될 때 나오는 뇌파인 알파가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늘 바쁘게 지내고 스트레스와 피로를 쌓아둔 채 살아가는 현대인은 멀티태스킹이 뛰어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견뎌내지 못한다. 자율훈련법은 무언가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에 익숙한 현대인에 잘 맞다. 자율훈련법을 실제로 해보자. 단계별 자율훈련법. 그래서 편안한 자세로 마음이 차분하게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실천하는 자율신경법은 취침 전이라도 그대로 잠들도록 침대 위에서 실시하는 편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보자. 편안한 자세로 손을 펴고 긴장을 자율훈련법으로 생활을 만든 후에 긴장되거나 떨려서 맥박이 빨라진 듯한 기분이 들 때 가볍게 시도를 해본다. 천천히. 오른팔이 무겁다, 왼팔이 무겁다. 체조. 현재 자신에게 집중하고 요가는 스트레칭이나 근육 운동 같은 요소를 포함해서 동시에 자율훈련법처럼 양팔과 양다리를 의식하면서 긴장과 불안을 잠재우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 요가는 동작 하나하나를 자신에게 맞춰서 천천히 실시함으로 운동에 소질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몸을 움직이는 일에 익숙지 않은 사람도 시도하기 쉬워서 좋다. 요가에는 다리를 크게 벌려서 발끝이 바깥을 향하게 두고 발옆에 손을 짚은 상태에서 숨을 내쉬며 몸을 크게 비트는 동작 등이 있다.
호흡을 실시하며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취할 일이 없는 자세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동안에 어느새 머릿속 잠재만 사라지고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 불안과 긴장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이유는 과거와 미래의 의식을 둔 탓이다. 자율훈련법이나 요가처럼 자신의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현재의 의식을 집중하면서 과거도 미래도 잠시 잊게 된다. 어린 아이들은 과거나 미래에 신경 쓰지 않고 언제나 현재 상황에서 전력 투구한다. 웃는 얼굴로 공원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참 순수해서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른도 아이처럼 현재에 몰입해야 한다. 현재에 몰입해야 한다. 정적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 조합. 나는 요가를 지도하지 않지만은 요가처럼 현재에 집중하여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체질을 지도한다. 나는 와세다 대학교 익스텐션 센터에서 일반 시민을 위한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는 스트레칭 강좌를 맡고 있다. 여기서 하반신을 단련하는 근육 운동 전 워밍업으로 이 체조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워밍업 체조를 할 때 같은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하거나 같은 자세를 지속적으로 스트레칭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칭은 간단하여서 같은 동작과 자세를 취하는 동안에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어떡하지? 하고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 내가 가르치는 체조는 같은 반복을 반복하는 대신에 가만히 머무는 시간을 줄여서 요가처럼 계속 다른 동작을 천천히 이어가도록 구성했다. 즉 정적인 스트레칭, 동작 스트레칭을 조합했다. 기쁘게도 수강생들은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다. 요가가 좋다는 친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다는 후기를 들려주었다. 정적인 스트레칭과 동적인 스트레칭을 조합한 체질을 소개하겠다. 동적인 스트레칭, 정적인 스트레칭. 손목을 잡고 팔꿈치를 돌리는 거, 또 허리를 내리는 거. 동적인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을 조합한 체조 2. 자, 조합 이렇게 움직이고 구부린 동작 다양하게 그렇게 하는군요.